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정치인들이 썼던 선거 기술 들어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선거 전략이랑 정말 소름 돋게 똑같거든요. 자, 고대 로마는 과연 어떻게 표심을 잡았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요즘 선거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TV 토론 잘해야 하고 SNS 홍보도 필수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권자들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공약들. 뭐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오래된 역사 이야기 같다고요? 천만에요. 당시 로마의 정치판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또 가장 교묘한 싸움터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그 대단한 표심 잡기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로마의 선거판이 도대체 어떤 게임의 룰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겠죠. 당시 로마 선거의 핵심, 바로 켄투리아 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했냐는요. 최고 지도자도 뽑고 심지어 전쟁을 할지 말지까지 결정했어요. 엄청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투표가 전혀 공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표의 가치가 똑같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불공평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프라이로가티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부자들한테 먼저 투표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자들 투표만으로 과반수가 딱 결정되잖아요. 그럼 가난한 시민들은 투표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선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와, 이건 뭐 처음부터 그냥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거죠. 게다가 초기에는요, 누가 누굴 찍는지 다 보이는 공개 투표였어요. 상상이 가세요? 이러니까 당연히 돈 많은 후원자들이 압력을 넣거나, 심지어 표를 사려는 시도도 엄청났겠죠. 그런데 기원전 139년에 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아주 중요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바로 비밀 투표가 도입된 거죠. 이제 사람들은 밀랍을 칠한 나무판에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적어서 내니까 더 이상 귀족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평민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말 끈질기게 싸워서 호민관이라는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내요. 이 호민관이 뭘 할 수 있었냐면 오직 평민의 편에 서서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한 법안에 대해 이건 안 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졌던 겁니다. 불공정한 시스템에 평민들이 낸 아주 통쾌한 균열이었죠. 자, 보세요. 이렇게 복잡하고 또 불공평하기까지 한 선거판에서 정치인들은 과연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 아주 본능적이고 강력한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빵, 즉 먹고 사는 문제였죠. 그 시작은 기원전 122년에 만든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만든 곡물법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가 로마 시민들한테 곡물을 정말 파격적으로 싼 값에 공급해주는 법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를 굶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나중에 황제 시대로 가면서 황제들의 아주 핵심적인 민심 관리 수단이 됩니다. 처음엔 값싼 곡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올리브유, 와인, 심지어 돼지고기까지 황제의 선물 목록이 갈수록 화려해지는 거죠. 시민들은 테세라라고 부르는 일종의 토큰, 그러니까 교환권 같은 걸로 이런 물건들을 받아갔습니다. 이야말로 황제가 민심도 얻고 사회도 안정시키는 최고의 카드였던 셈이죠. 자, 이렇게 배를 든든하게 채워줬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 눈과 마음을 확 사로잡을 차례죠. 로마식 표심 잡기의 두 번째 기술, 바로 서커스, 즉 거대한 스케일의 대중 오락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원래 공화정 시대에는 운동이라는 게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고 일종의 군사훈련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모든 권력을 쥔 제정 시대로 오면서 이게 완전히 성격이 바뀝니다. 그냥 거대한 볼거리, 대중 오락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황제가 내 힘이 이 정도다 하고 과시하는 정치적인 쇼가 되어버린 거죠. 와, 근데 그 스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십만 명이 미친 듯이 열광했던 전차 경주,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피 튀기는 검투사 경기, 아프리카 같은 먼 땅에서 잡아온 맹수 사냥, 심지어는 경기장에 아예 물을 가득 채워서 실제 해전을 재현하는 모의 해전까지 열었어요. 이 모든 엄청난 구경거리들은요, 그냥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황제가 대중에게 내려주는 거대한 정치적 선물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핵심 조각을 한번 합쳐볼까요?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빵,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서커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로마를 지배했던 바로 그 궁극의 공식이 탄생합니다. 바로 라틴어로 파넴 에트 키르켄세스, 우리가 아는 빵과 서커스입니다. 근데 그 속뜻은 사실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죠. 대중들한테 먹을 거랑 볼거리만 던져주면 골치 아픈 정치 같은 거에 신경 끄고 알아서 고분고분해질 것이다. 바로 이런 통치 전략인 겁니다. 이 정말 유명한 말은 로마의 시인이었던 유베날리스가 남긴 건데요. 그가 보기에 당시 로마 사람들이 더 이상 시민의 권리나 의무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공짜로 주는 빵과 눈앞의 화려한 쇼에만 정신이 빨려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택에 꼬집고 한탄하면서 이 말을 남긴 겁니다. 그럼 이 전략의 진짜 목적이 뭐였을까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주 자극적인 볼거리로 사람들 시선을 딴 데로 돌려서 정치 문제에 아예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죠. 둘째,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을 음식으로 잠재우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베풀 수 있는 황제의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효과까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도 더 된 이 옛날 통치술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요? 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빵과 서커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빵과 서커스 전략이 가져온 가장 무서운 결과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던 시민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점점 정치라는 거대한 쇼를 그냥 구경만 하는 수동적인 관중이 되고요. 결국에는 나라가 던져주는 혜택과 볼거리를 그저 받아먹기만 하는 소비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중의 인기에만 기대는 포퓰리즘, 표를 얻기 위해 일단 던지고 보는 선심성 정책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미디어의 역할까지. 어떤가요? 2000년 전 로마의 이야기가 꼭 오늘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정치적 관심을 흐리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빵과 서커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